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잠시 오전 10시부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4차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는지 정치부의 팽재훈 기자, 사회부의 정선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네. 오전 10시부터 네 번째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석수 감찰관을 비롯해서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인물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9시가 조금씩 넘기 시작하면서 이제 10시에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한 증인들이 지금 하나둘씩 국회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도착한 인물들을 한 명씩 짚어보면 김성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현재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당수 인물들은 다들 출석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인물들인데 네. 한 명, 그러니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가능성이 높았으나 안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의 핵심 증인이고,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청와대와 어느 정도 이제 갈등 관계가 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현재 이렇게 출석을 해서 국회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입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순실 국정개입 농단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문화계를 농단했다는 문화계의 가장 높은 위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있었던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최순실 씨와의 그 문화농단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정유라 입학,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이 이제 이대에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정유라 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불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는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어떤 증언을 할지 한번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증인들은 9시 반까지 원래 출석을 해야 되죠. 9시 반이 지나가면서 증인들은 거의 다 모두 이제 출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요 인물 중에 하나가 원래 정윤회 씨였습니다. 네. 불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윤회 씨가 이번 청문회 거의 주인공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윤회 문건 비선 실세의 원조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2014년에 이제 정윤회 문건이 나오면서 비선 실세에 대한 의혹들이 조금씩 나왔던 거고,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당시 정윤회 문건이 사실은 정윤회 문건이 아니라 최순실 문건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국회 특위에서도 정윤회를 증인으로 세웠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고요. 근데 현재까지 정윤회 씨의 행방이 현재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석을 해야 된다. 국회의 이 출석 명령에 대해서 현재 그거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윤회 씨는 불출석으로 현재 지금 가닥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오늘 현재 이렇게 최순실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윤회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의원 시절에 비서를 맡기도 했었고, 문고리 3인방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현재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안이 매우 급변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도 나중에 결국엔 특검의 몫이 되거나 이제 다시 밝혀야 되는 그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장 계속해서 연결해서 증인들 출석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정선미 기자 같은 경우는 3차 청문회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곳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문회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갈 정도로 이렇게 계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그 증인들도 이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때로는 이제 땀도 흘리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장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모른다라고 보통 어제 청문회 같은 경우 대부분 의료진들이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미용 시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 부분에 거의 증인들은 모른다라고 일관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의 멍자국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필러 시술을 한 것처럼은 보이나 이 필러 시술을 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자신들은 모두 안 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만약에 이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는 이제 위증죄로 이제 크게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 역시 이제 감추려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또 모른다라고 일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한번 폭로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말 청문회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직접 증인들을 만난다거나 보거나 뭐 실제로 이럴 수도 있나요? 뭐 지나가는 장면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 사실 너무 이제 그들 같은 경우 이제 긴장을 하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취재진들도 물어보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들어갈 때도 여쭤보고 또 나올 때 잠깐 나올 때도 마주치면 이제 여쭤보는데 그래도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3차 청문회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어제는 네. 아무래도 김영재 원장이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은 아까 팬 기자가 말씀했듯이 정윤회 이분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예. 이 때문에 지금 2년 전에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일보가 이제 크게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언론사들이 그 의혹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이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문건 자체엔 신빙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한 일단락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존재가 잊혀지는 듯 했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문건들 대부분에서 정윤회란 이름 대신에 이 최순실의 이름을 넣으면은 앞뒤가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건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던 것이 아니냐, 의혹을 보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 보도 이후에 세계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었는데 세계일보가 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 중에서는 세계일보 관계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건을 보도했던 경위 그리고 그 이후에 겪었던 이제 가진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증언이 나온다면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정윤회 문건에 등장했던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모두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그중에 세계일보 예. 관련자들이 4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고요. 네네. 그중에 누구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확실히 참석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일찌감치 참석을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세계일보 입장에서는 당시 2년 전 문건을 보도하면서 현재 지금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꼼꼼히 취재를 했고 자신들은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를 했다라고 계속해서 기사가 나가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데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3차 청문회에서는 이제 어제 3차 청문회에서는 어제 3차 청문회에서는 김영재 원장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갖은 이제 정부로부터 가장 압박을 받았다라는 증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샀었거든요. 네. 오늘 만약에 이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나온다면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했음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한균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매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윤회 문건도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또 이제 정유라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김경숙 체육대학부 교수의 출석 장면이 나오고 있고 한 9시 24분쯤에도 이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이대
특혜 입학과 관련한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방금 등장한 그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정유라가 입학하기 전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이라는 항목에 이제 승마를 넣어서 이제 승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 역할을 한 분으로 의혹이 되고 있고요. 네. 최경희 총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실 이화여대 사태의 시작은 이 정유라 특혜가 아니라 미래라이프 대학 그 설립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최경희 총장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점거 시위를 했던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좀 정유라가 등장을 한 거죠. 이제 정유라라는 학생이 지나치게 큰 특혜를 받고 있다. 등장도 안 하는데 출석을 인정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심지어 뭐 비즈니스 클래스 좋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정유라 특혜로 이렇게 최순실 사태까지 불러온 가장 발단이 된 것이 이화여대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학사 관리라든가 이런 입학 비리 이런 경우는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화여대 사태 때문에 정유라가 등장을 하고 정유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 개입을 했고 압력을 넣었느냐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인 명단을 보면은 실제로 이화여대 의료학과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뭐 현장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그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얼마나 느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은 정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서 얻은 학점을 정유라는 이제 등장도 하지 않고 정말 수업도 참관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출석에 인정을 받고 더 좋은 성적을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한 사연들을 이 학생들이 직접 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청문회 동안 많은 추가 사실이 밝혀지기보다는 그동안에 뭐 있었던 의혹을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정유라 씨 특혜과 관련해서는 이미 징계 처분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는 뭔가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교육부 감사라던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특혜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 이런 내용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왜 그들이 그런 특혜를 줬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위에서 어디까지 선에 위에서 그런 특혜를 주려고 압력을 넣었는지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압력이 있었기에 이제 총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수들이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정말 입학 전부터 후까지 이렇게 많은 특혜들을 줬는지가 이번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지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관심을 받고 있는 증인 중에 한 명이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시호 씨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이규혁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이제 워낙 이규혁 씨는 워낙 유명한 또 이제 공인이고 또 이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장시호 씨와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졌을 때 어느 정도 부인을 하다가 나중엔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서 말을 바꾼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장시호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운영을 했던 이제 동계 스포츠체육센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도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 일가가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제 문화계,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스포츠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현재 하고 있고 그 스포츠계에서도 이제 특히 평창 올림픽이 내년 2018년도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지금 현재 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또 이규혁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였고 또 워낙 주목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마당발이고 또 잘 아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계 스포츠와 최순실 씨 이 두 사이를 이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 당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네. 조금 전에 출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K스포츠재단 있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 청문회 그러니까 기업들의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예. 기업들이 돈을 거의 이제 기부금 형식으로 모아갖고 이 재단에게 돈을 몰아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몰아준 돈들이
문화 스포츠 융성에 쓰이지 않고 최순실 씨 일가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인 만큼 이 재단에 대한 성격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정동구 전 초대 이사장이 아니라 정동춘 전 재단 이사장이 전 지금 재단 이사, 정동춘 출석했다는 소식이 이분 들어와 또한 있습니다. 어차피 K스포츠재단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지금 성격과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계속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각출한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이 돈을 어떻게 운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최순실 씨 일가의 입김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문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K스포츠 측에서도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네, 뭐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불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출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현재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일단 예. 가장 중요한 정윤회 비서실장부터 뭐 네. 박관천 행정관, 예. 뭐 한일 전 경위 이런 분들도 다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핵심 의혹들을 다 규명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번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말씀하신 정윤회, 박광천, 한일 이 세 분의 증인은 앞서 말씀드린 2014년 정윤회 문건에서의 핵심 주인공들입니다. 그 당시 검찰 조사가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발언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큼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청문회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나오지 못했거든요. 네. 특히 박관청 경장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청문회에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고요. 그리고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만큼 이 사건이 이 정윤회 문건이 굉장히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나와서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 정윤회 문건을 조사하면서 최순실의 이름이 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두 문건과 최순실의 관계를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된다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증인들이 청문회에 대거 불참하면서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시 47분이 지나면서 조금 있으면 4차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제 3차 청문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제 박영선 위원이 뭔가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또 파장이 있었는데 오늘 남은 녹취록을 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공개될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공개됐던 녹취록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의 육성 녹취를 한 게 처음으로 공개가 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JTBC에서 이제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을 때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위증이라던가 음해를 이제 위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이랬다고 시켜라, 뭐 조작됐다고 시켜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박영선 의원이 이런 위증을 하거나 음해라는 그런 어떤 녹취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힐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 관계자라고까지만 지금 밝힌 상태인데요. 어떤 재단 관계자이고 언제 이런 통화를 했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은 경우가 오늘 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 3차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신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제 김영재 의원 원장한테 같은 경우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을 했죠. 그렇죠. 어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김영재 원장이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혹을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의외의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때 중동 수출에 도움을 받았고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재 원장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특혜가 계속 지워졌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화장품 사업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들락날락한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와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특조위원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수술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성형수술을 시술한 적이 있느냐.
심지어 세월호 7시간대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했는데 특히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과 전후로 해서 자신은 간 적이 없다라고 모로세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아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모른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대답보다는 모른다라는 대답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궁은 됐지만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있으면 이제 연합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영재 씨의 부인, 화장품 사업을 하는 김영재 씨의 부인이 통화한 목록이 지금 현재 특검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권에 어느 정도 가까운 역할을 분명히 김영재 씨가 했다는 것인데요. 이 특검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제 김영재 씨가 한 말에 대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어제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은 김영재 씨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 같다라는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재 씨의 업무방해죄 가능성도 현재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증인에서 모로세로 대답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좀 특검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답답함이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히 어떤 증인들에게 질문이 집중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최경희 총장이 이렇게 언론에 등장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째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 정유라 특혜 미래라이프 대학 그 관련해서 이제 공개로 이제 간담회를 열었고요. 2번째는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을 때 아까 녹취록을 잠깐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 녹취를 보면 정말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면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이게 정말 특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장면 정도가 지금까지 총장님이 공개된 정보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과를 할지 그리고 왜 그렇게 특혜를 줬는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질문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도 질문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제 생각에는 이번 청문회에서 훨씬 더 핵심 인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신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특별감찰관을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수사 사실을 언론사에게 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특별감찰관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언론사에게 얘기를 제보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과연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특별감찰관직을 물러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조사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혐의, 그러니까 처가 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분명히 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바뀔 것 같고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청문회에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의 증언이 다음 주 청문회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도 매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경희, 이석수 증인들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언론사가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하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앞서 이제 겪었던 이제 최순실과 게이트가 연관이 됐다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보면은 분명히 많은 고초를 겪었었는데 지금까지의 증언에서도 많은 것이 나왔듯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이 세계일보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인사권 개입. 근데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권이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면 이건 정말 더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도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세 차례 청문회와는 달리 칼을 갈고 나온 증인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 의혹 같은 경우에 반기를 들었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겪었던 3차 청문회 그 증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됐다가 이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특히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재 원장의 그 중동 진출 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가 된다든지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막 세무조사는 기본이고 국정원의 사찰도 받았다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일반인이 국정원의 사찰을 받는다는 건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이유는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찰을 받을 정도였으면은 이 최순실 씨 일가의 그 입김이 어느 정도까지 셌던지를 감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출석한 증인들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오늘 증언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이제 증인들이 대부분 다 모여서 지금 청문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이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9시 55분에 증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청문회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9시 56분이고 이제 4분 정도 뒤면은 10시부터 네 번째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참고인으로 3명이 온다고 했는데 아까 김환균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 출석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참고인의 역할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참고인의 역할은 이제 증인처럼 이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참고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려주는 어느 정도의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참고인들도 그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이 증언대에 올라서서 발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차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인이 30명이고요. 물론 다 출석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수가 많아서 아무래도 증인마다 질문이 돌아가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 어제가 16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또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질문이 되게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미용 시술 관련해서 의사들 이 의사에게 물어봤다, 이 의사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워낙 증인 수도 많고 그다음에 각각의 또 의혹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K 미르스 그 재단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 이화여대 그 정유라 특혜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정윤의 문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외압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질문 시간은 짧지만 그만큼 또 알찬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청문회장 현장을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 보이는 의자에 이제 증인들이 착석을 하게 되고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이 있고 이제 반원으로 둘러싸서 여야 의원들이 질문을 할 텐데 여태까지의 청문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 분위기가 조금 궁금한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정말 긴 시간 동안 거의 12시까지 진행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긴 시간인데도 사실 실제로 참관하거나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의원들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의원들에게 대응하는 모습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다가 참고인들이 다른 대사를 하거나 이런 그거를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 갑자기 좀 생각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도 긴 청문회 동안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도 이런 참고인과 여러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하거나 이제 숨기려다가 드러나거나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말 바꾸기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이 최순실을 아느냐라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일변도로 얘기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었던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각종 영상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은 내용을 추궁하면서 들이밀자 그제서야 이름은 들어봤던 것 같다라고 말을 바꾼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도 긴 시간이 이어지지만 똑같은 대답,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중에서도 진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진실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오늘 또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동행 명령장이 발부될까요? 동행 명령장은 아마 시작이 되고 이제 불출석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면 따로 발령이 될 텐데 사실 어제도 윤전추 청와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으나 휴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청와대 쪽에서 휴가 중이다라고 해서 소재 파악을 해주지 않았는데 아마 현재 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은 최순실 태블릿 PC의 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태블릿 PC 개통을 했을 때 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태블릿 PC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내줄 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연락이 잘 닿지 않고 물론 청와대 쪽에서도 연락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각종 의혹을 하겠지만 아예 지금 요구서가 전달되지도 않고 있고 네. 행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한수 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여태까지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5차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5차 청문회 지금까지 핵심 증인들이라고 꼽혔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구서를 받지 않고 또 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적이 묘연해서 전달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다음 5차 청문회 다음 주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5차 청문회에서 지금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 나오셨던 분이 이제 한 번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이제 윤전추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이 김한수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현재 계속해서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끝까지 안 나오게 되면은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은 할 수 없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음 주까지 돼봐야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